명백히 말하면 그건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혼식에 대한 얘기일 뿐이에요. 결혼을 좀 배워서 잘 살아봐야겠다. 혼인신고면 충분하다. 결혼식을 생략하겠다. 라고 하는 미혼 남녀의 비율이 49.2%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반 정도는 결혼식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댓글에 보니까 너무 좋은 선택이다. 너무 잘했다. 정말 다양한 결혼식의 방식이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저도 노웨딩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노웨딩이 조금 아쉬웠다면 직계가족끼리만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도 요새는 많아지고, 결혼이 너무 진입장벽이 높아서 하기 힘들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어 라는 거보단 그냥 일단 우리 두 사람 마음이 맞았다면 돈이 많이 드는 형식은 좀 생략하거나 간소화하고 시작해보자, 우리의 결혼 생활을. 이런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연애하는 동안은 놀이 모드거든요. 일 모드가 돼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들도 이제 맞춰야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혼식은 생략, 오케이, 나도 좋아 하셨더라도 제가 준비한 8가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얘기해 보시면서 그래, 그런 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와야겠다, 고민을 해서 같이 대화를 충분히 나눠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인생의 빛과 소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남은 여생을 함께 가기로 한 거잖아요. 누구의 뒷바라지를 누가 해주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기로 한 인생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로서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실질적인 예로 들면 나는 노후에 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은 호화로운 실버타운에서 엄청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건물주가 되어서 실버타운에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어, 이런 게 꿈인데, 다른 한 사람은 나는 노후에는 저기 저 지방에 약간 시골 농촌 도시로 내려가서 전원 안에서 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굉장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좀 맞춰볼 필요가 있겠죠? 신혼부부들이 많이 다투고 갈등의 씨앗이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가사노동 분담. 아마 대부분 요새 결혼하시는 커플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시게 될 텐데요. 맞벌이를 하면서 이 가사노동이라는 거 굉장히 집안의 평화를 깨칠 수 있는 아주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는 뭐 식사나 요리 이런 쪽은 뭐 다른 사람이, 빨래나 청소는 뭐 누가 이렇게 담당자를 둔다던가, 홀수주는 누가, 뭐 짝수주는 누가 조금 더 책임을 갖고 하는데 담당자가 되고 남은 사람이 서포트를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래, 우리 둘 다 퇴근하고 뭐 엄청 피곤해가지고 집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너무 중요하죠? 출산과 육아계획. 요새는 육아휴직 남편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언제쯤 낳을 것이고, 그럴 때 육아휴직은 누가 어떻게 쓸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식을 하는 신부들은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예식장은 어디가 좋고, 뭐 호텔이 좋아, 웨딩홀이 좋아, 식사는 뷔페가 좋아,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웨딩 촬영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 드레스는 어떤 걸 입을 거야, 뭐 수트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우리는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명백히 말하면 그건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혼식에 대한 얘기일 뿐이에요. 결혼식을 생략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해서 잘 살기 위한 프로젝트들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생활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 결혼 후의 삶, 결혼 후에 우리의 생활, 결혼 후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하죠. 재정 계획. 우리 지금 모아놓은 돈은 얼마고, 뭐 빚이 얼마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하기도 하고 결혼식의 뜻이 없어서 식은 생략했으나
우리도 노후가 올 거고 인생에 어떤 풍파가 몰아닥칠지 모르니까 돈을 어떻게 모으고 뭐 둘 중에 조금 더 숫자관념이 있는 사람이 누가 책임을 져서 조금 관리를 하면서 저축도 해나가면서 뭐 재테크도 해나가면서 불려나가 보자. 우리 그럼 집은 한 언제쯤 구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축은 우리 월급이 어떻게 있으니까 어떻게 저축을 하고 이런 걸 얘기해 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결혼 후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해보시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커리어와 직업 계획. 사실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국가에서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출산과 아이 돌봄과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촘촘한 서포트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특히 여자분들에게 경단녀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경력 단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수명이 100살이 훌쩍 넘어간다는 뉴스들 많이 들어보셨죠? 갑자기 이게 30 몇 년쯤에 뚝 끊겨버리면 남은 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떤 꿈을 갖고 있어, 난 어떤 커리어를 이루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그림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하면 내 인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한 상대, 배우자, 이 사람의 인생도 내 인생을 아끼는 것만큼 아끼고 응원해주고 키워줘야 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꿈이 이러니까 내 꿈을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나가겠어 인 것만큼 상대방, 우리 배우자의 꿈과 커리어도 그럼 자기가 이렇게 할 땐 내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조금 우리 커리어에 대한 미래도 같이 좀 나눠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는 존재가 되면 이상적인 부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C월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C월드 뭐 이런 얘기들, 고부 갈등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식은 생략하지만 그럼 우리 명절이나 이럴 때 전날은 어디를 가고 다음날은 어디를 가고 이런 거는 생략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런 거는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커버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뭐 또 함께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두 사람의 결에 맞춰서, 어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는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프 스타일과 취미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1년에 한두 번은 여행을 가고 싶어, 혼자서라도 라거나, 나는 쉬는 날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서 이렇게 책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 라거나, 나는 정말 운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게 나한테 힐링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 내가 뭐 헬스장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정말 땀을 쭉 빼서 운동하는 시간을 꼭 갖고 싶어 라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존중받아야 하는 내 취미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미리 얘기를 해서 그런 건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도 나눠본다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건강과 웰빙. 우리 무병장수 하면서 오래 살 수도 있지만 관리를 못하면 유병장수를 하면서 오래 살 수도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간병인으로서 남은 결혼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도 너무나 많고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나몰라라 했다가 조금 힘든 일을 서로가 같이 겪게 되는 거는 좀 책임 회피, 직무유기 뭐 이런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은 웨딩 촬영 때문에 막 다이어트 하시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계기로 서로가 운동에 대해 취미를 붙이고 건강을 관리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리는데, 결혼식을 생략했다고 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는 어른으로서 살아가야 되니까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좋은 음식, 몸에 이로운 음식,
몸의 이로운 행동,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 잠을 푹 잘 수 있는 뭐 환경,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주일에 적어도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는 둘이 같이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건강검진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둘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 건강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본다면 정말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생략한다고 해도 정말 결혼식만 생략할 뿐이지, 신혼집이라든지 신혼집에 살림을 넣고 양가에 인사를 들어가고 허니문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부부가 돼서 살아나갈 그런 생활에 대한 대비가, 정말 근본적인 대비가 분명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노웨딩도 너무 좋고 셀프 웨딩도 너무 좋고 직계 가족끼리 하는 진짜 스몰 웨딩도 다 너무 좋고 응원하고,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열심히 저도 있는 정보 없는 정보 챙겨서 알려드릴 테지만, 우리가 결혼 전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영상을 보신 걸 계기로 연인과 함께 이런 얘기 해보시면 정말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는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혼식에서 아름답고 정말 좋은 추억을 남기고 좋은 손님 접대를 하고 다 좋은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로서 좋은 가정을 꾸려서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배워서라도 이런 얘기를 들어서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좋은 생활을 좀 누리는, 두 사람이 모두 응원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탄탄한 가정을 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결혼을 배우면서 해나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은 결혼 생활,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 우리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것들 안내해 드리려고 노력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결혼을 좀 배워서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 채널 구독 안 하시고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결혼을 위한 아주 쏠쏠한 지식, 정보, 이야기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